도쿄에서 가장 비싼 호텔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리조트만 운영한다는 아만이 만든 최초의 도시명 호텔 아만도쿄의 내돈내산 리뷰.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아만, 호텔 좋아하는 분들께는 꿈의 목적지 중 하나이죠. 1988년 태국 푸켓에 첫 번째 아만이 문을 연 이후 아만은 극소수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초럭셔리 리조트를 연달아 성공하게 되는데요. 리조트당 평균 50여개의 객실만 유지하고 객실당 6명에 가까운 스태프를 배정하는 건 물론 자연 속 격오지에 리조트를 오픈하는 등 특유의 정체성을 유지한 덕분에 아만은 여행 중 머무는 숙소가 아닌 아만이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던 2014년 30년 가까이 자연에서의 힐링을 추구하던 아만이 도시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아만 최초의 도시명 호텔로 오픈한 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아만도쿄입니다. 아만도쿄는 도쿄역 북쪽 황궁 바로 옆 오테마치 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도쿄의 대표적인 언론 경제의 중심지이자 도쿄의 비싼 호텔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도쿄역에 내려 아만을 찾아가면서 여기에 정말 아만이 있는 게 맞나 싶었는데요. 38층 높이의 오테마치 타워의 상층부 6개 층을 쓰고 있는 아만 도쿄의 첫인상은 호텔이라기보다는 제휴사 미팅에 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1층 웰컴 로비를 만났는데요. 차량을 타고 왔다면 사실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식 종이인 화지와 목재 가구를 사용하여 일본식 전통 가옥의 느낌을 주는데요. 안쪽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역시 일본식으로 꾸며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33층에 올라가면 드디어 체크인이 진행되는 호텔 로비를 만나게 됩니다. 호텔 로비에 와서야 진짜 아만에 온 느낌이었는데요. 그 비싼 도쿄 중심지 빌딩의 최고층부 중앙을 뻥 뚫어 아트리움 형태의 웅장한 공간을 만든 것이죠. 짙은 갈색의 네모난 대리석으로 바둑판과 같이 꾸며놓은 바닥과 명암을 주듯 어두운 색상으로 톤을 낮춘 벽면,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환한 빛을 내는 일본 화지로 장식한 천장까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 중 하나인 도쿄에 있다가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순간이동한 느낌이죠. 빌딩 내부의 실내 공간이지만 마치 일본식 정원에 온 듯 연못과 꽃, 돌을 사용하여 꾸며놨고요. 미니멀하면서도 공간과 어울리는 소품을 곳곳에 두어 분위기를 더합니다. 패션쇼의 런웨이와 같이 단을 높여 밝은 목재 바닥을 깔아 만든 길도 있는데 안쪽 시금업장과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 이곳에서 일본 전통악기가 연주되기도 합니다. 체크인은 이곳 소파에 앉아 진행되는데요. 물수건과 함께 간단한 웰컴 음료도 제공되네요. 아만도쿄는 가장 작은 객실도 71제곱미터 넓이로 일반 호텔 객실의 2배 가까운 넓이인데요. 총 3종류의 일반 스위트와 4종류의 시그니처 스위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아만도쿄 자체가 너무너무 비싸서 가장 저렴한 디럭스 스위트로 예약했습니다. 근데 아멕스 플래티넘 FHR로 예약했더니 럭키비키 룸이 그랜드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보여드릴 객실은 제 돈 주고는 절대 예약하지 않았을 아만도쿄의 그랜드 스위트입니다. 그랜드 스위트는 141제곱미터 크기로 일반 스위트 2개를 붙여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객실 왼쪽엔 침실이 있습니다. 객실은 일본의 고급 료칸에 온 것과 같이 색감과 가구 모두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바닥과 벽면에 주로 밝은 목재 톤을 쓰고 인위적인 장식을 최소화하여 일본식 젠 감성을 살렸고요. 창가 옆 둥근 테이블을 제외한 모든 가구와 침대 옆 스탠드까지 사각형과 직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화지가 쓰인 욕실문이 일본식 디자인에 방점을 찍고 있죠. 침대 주변엔 칼각을 맞춘 다다미가 깔려 있고 침대가 있는 공간과 창가 공간은 단을 달리하고 그 사이에 수납장까지 놓아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틀까지도 색상을 맞춘 데다가 벽면 목재에 무늬를 더한 창가 소파 공간은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침실에 입체감을 불어넣고 있네요. 아만도쿄의 객실 전망은 서쪽 황궁뷰와 동쪽 시티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푸릇푸릇한 황궁과 일몰을 보이는 서쪽 전망을 가진 객실이 더 비싸고요. 제가 묵었던 객실은 도심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고층인데다 앞이 막혀있지 않고 트여있어서 그야말로 도쿄시티가 느껴지는 괜찮은 전망입니다. 침실 옆쪽에 미닫이 문을 열면 욕실이 나타나는데요. 객실과 가까운 부분엔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고요. 안쪽엔 정말 넓게 욕조가 있고 샤워부스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욕실 입구엔 침실에서 쓰인 석재와 목재가 함께 쓰여 밝은 모습이지만 안쪽 욕조 부분은 어두운 석재로 마감하여 훨씬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욕조라기보다는 나만을 위한 프라이빗 욕칸같이 꾸며놓은 게 인상적이죠. 게다가 욕실 바닥이 우리나라 온돌과 같이 따뜻하게 데워지기 때문에 목욕하고 나왔을 때 바닥을 딛는 느낌도 좋습니다. 욕실용품은 아만 자체 제품이 적용되고요. 칫솔, 치약, 면도용품은 물론 거품을 내는 수건이나 비상용 손전 등까지 제공이 됩니다.
아만도쿄의 기본 스위트인 도쿄 스위트, 디럭스 스위트, 가든뷰 스위트를 예약하시면 지금 보신 침실 부분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그랜드 스위트는 침실 건너편에 침실과 똑같은 크기의 거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역시 침실과 같은 느낌으로 꾸며져 있지만 중앙에 침대 대신 4인용 탁자가 놓여 있죠.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창가 쪽엔 비슷하게 소파와 탁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또한 벽 안에는 욕실 대신 작은 업무 공간이 숨어 있고 그 안엔 별도의 화장실도 있어 침실과 거실을 완벽히 분리하면서 쉬는 공간, 소통하는 공간, 휴식하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랜드 스위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뒤쪽엔 취사는 안 되지만 음식을 올려놓기 좋은 탁자와 싱크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장을 열면 안쪽엔 미니바가 있는데 기본적인 닭이와 찻잔, 커피 캡슐 머신과 전기팟은 물론 라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반길 네스프레소 에어로치노 제품도 있네요. 테이블 위에 준비된 웰컴 초콜릿과 스낵도 너무 예쁘죠. 이외에 침실에도 발뮤다 스피커와 웰컴 스낵, 얼음통 등이 객실 디자인에 어울리게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도 주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절제한 것과 같이 객실 디자인은 여백이 많이 보이는 모습이지만 중간중간 놓인 화분과 소품들이 굉장히 멋스러웠고요. 기념품으로 가져가라고 주는 화지와 널찍한 현관에 놓인 우산 등에서 깊이 있는 호스피탈리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힐링을 얘기할 때 스파를 빼놓을 수 없죠. 아만의 스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사지 외에 수영장을 포함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로비 한 층이 34층에 아만 스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층 높이의 통유리로 시원하게 뚫린 스파풀은 길이가 30m나 되고요. 스파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물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명상하기 좋은 음악도 흘러나오니 우리가 생각하는 물놀이하는 수영장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따뜻한 물속에서 근육을 풀거나 베드에 누워 책도 읽고 낮잠도 자는 힐링을 위한 장소이죠. 자리 잡고 앉으시면 직원분이 건갈과 마실 물도 준비해 주시고요. 밤에 오면 조명이 예뻐 훨씬 고요한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도시명 아만 호텔인 아만 뉴욕의 스파풀과 비교하여 창이 크고 더 밝은 느낌이어서 아만 특유의 신성한 느낌이 좀 부족한 건 아쉬웠지만 조용히 편하게 쉬기 좋은 수영장이었습니다. 피트니스는 테크노짐 기구들로 잘 꾸며져 있는데요. 다만 아만이라고 해서 막 엄청 특별할 건 없죠. 폼롤러가 아만 제품인 건 특이하긴 했네요. 아만도쿄의 예약엔 조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식은 로비가 있는 33층 안쪽 아르바에서 일본식과 양식 중 선택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과 요거트와 그래놀라, 빵과 주스, 홋카이도산 잼과 버터가 기본 제공이 되고요. 계란 요리나 사이드를 선택해서 2가지 드실 수 있습니다. 아만 뉴욕에서는 무제한 단품 메뉴가 제공이 됐었는데 아만 도쿄 조식은 사실 양이 좀 아쉽네요. 이외 시금업장으로는 아르바 옆 로비층에 같이 있는 로비 라운지, 더 라운지가 있는데요. 아만도쿄 구경 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가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여기 우동이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예약에 시금 크레딧이 $100 포함되어 있어서 룸서비스로 시켜 먹었는데 처음엔 좀 싱거웠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맛있어서 제 인생 우동으로 등극했습니다. 다음에 도쿄 가면 아만투숙은 몰라도 우동은 또 먹으러 올 것 같네요. 우동 외에 또 오테마치 타워 밖에 있는 더 카페바이 아만에 가서 런치 코스도 먹어봤는데요. 1인 7만원 정도 하는데 수프에 에피타이저에 메인에 디저트와 차까지 맛도 맛이지만 가성비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껴졌고요. 저녁에 오마카세가 제공되는 일식당 무사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레이트 체크아웃을 받으면서 다음날 점심도 남은 크레딧을 활용해 룸서비스를 시켰는데요. 일본식 점심 메뉴를 먹었는데 이것도 구성이나 맛이 참 괜찮았습니다. 조식도 양식 대신 일식을 먹었으면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긴 했네요. 그리고 아만에서 체크아웃 할 때 늘 기분 좋은 이벤트가 있죠. 아만 도쿄가 써진 가죽 캐리어택까지 받고 투숙은 끝이 납니다. 일본 도쿄는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호텔비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데요. 상위 5성급 호텔은 1박 비수기 기준 100에서 150만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만원 더 얹으면 불가리 도쿄와 아만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누 도쿄의 가격이고요. 거기에서 다시 100만원을 더 얹으면 아만도쿄의 가격입니다. 그럼 그 가격을 내고 아만도쿄에 갈만한 가치가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가기 전에도 콘텐츠 때문에 가지 진짜 너무 비싸다 싶었는데 투숙하고 난 이후에도 진짜 이 돈이면 그냥 다른 도쿄 5성급 호텔 2박하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게 투숙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말은 아닌데요. 거대한 객실 크기에 밥도 맛있고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목욕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도시 한복판에서 힐링하듯 잘 쉬다 왔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투숙비를 상회할 만큼의 감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100만원 후반대만 됐어도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은 기본 객실 최저가가 1박 300만원이 넘습니다. 절대 1박에 300만원 이상 가치의 경험은 아닌 것 같고요. 300만원도 30만원 같이 쓸 수 있는 분들께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로비 공간은 너무 멋지고 시금도 훌륭하니 로비 옆에 있는 더 라운지 가셔서 맛있는 우동 한 그릇 차 한잔 하시고 오는 건 강추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